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양 동안갑 민병덕 의원이 질문하시는데, 민병덕 의원의 질문이 끝나시면은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후 개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 좀 예리한 질문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한테 지금 문자가 제 의원회관으로 빗발칩니다. 왜 이렇게 청문회가 매가리가 없냐 하는데, 사실 저는 모든 청문회를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청문 후보자들 9명을 낙마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청문회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좀 있으면은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원장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도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병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80년 계엄 경험하셨죠? 네, 어린 시절이었지만 네. 계엄 엄청나게 불편하죠? 많은 네, 국민들이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엄을 감수하는 이유가? 계엄을 감수하는 이유가 전쟁이라든지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것을 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엄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그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그런데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선포와 해제는 좀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 선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거쳐야지 되고, 계엄 해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걸 보면, 계엄 해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결의를 하면 바로 계엄의 해제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서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계엄 해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결의를 있으면 되는데, 계엄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바로 해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헌법의 위임도 안 돼 있는 계엄법에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는 이게 체계 정당성에 정말 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계엄법의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심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그 지난 국무총리의 증언들을 통해서 밝혀졌고, 그 다음에 국회에 대한 통고가 없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요. 그러면 위헌적인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송구하지만, 그런데 계엄을 해제하면서 윤석열 내란 혐의자가 나와가지고 국무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족수가 안 차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까?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보면은 영장주의의 예외가 나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1 헌가 5 사건을 보면은 영장주의에 있어서도 영장주의 예외를 무한정 허용할 수가 없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영장주의 완전 배제는 회피해야 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있어도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도 이런 한계를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으면 이거 위헌 아닙니까? 그것도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엄법에 보면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벌칙 규정의 내용이 뭐냐면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엄 선포 요건을 어겼을 때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계엄법에 있는 계엄 선포 요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든지 부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계엄법에 있는 요건을 어겼는데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까? 뭐 계엄법 자체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또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른 일반 형법 규정의 적용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계엄법이 없는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계엄법이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이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기능을 제한시켰을 때 이게 내란이라고 내란죄의 정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법에 벌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권능을 해한 것,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민병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